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아들 부부가 좋은데 여행 한번 보내드릴게요.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에게 아들 내외의 이 한마디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자 보상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꾸리고 돌아올 집이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어머니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현관문과 눌러도 아무 반응 없는 비밀번호 키패드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가 여행 간 사이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실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부모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 오늘은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 가슴 아픈 현실과 냉정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손에 쥔 우리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 김정수 씨가 있습니다. 은퇴 후 그는 하나뿐인 아들이 사업 자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을 보고 큰 결심을 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내가 없어도 내 아들은 끝까지 나를 잘 모실 거야. 부모 자식 사이인데 그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증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했고 김정수 씨는 비로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다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증여 후 1년. 김정수 씨의 건강에 조금씩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고 적적한 마음에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어쩐지 모르게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아들은 이내 아버지 제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거는 전화는 어느새 아들에게 반갑지 않은 부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증여 후 3년이 되던 해에 터졌습니다. 김정수 씨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비슷한 사례의 83세 박모 어르신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장남에게서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정수 씨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감당하기 힘든 아버지의 병원비를 이유로 결국 그를 한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평생 모은 10억은 아들의 사업 미천이 되었고 아버지는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무감각해지는 차가운 요양병원 침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왜 이런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김정수 씨와 같이 재산을 미리 증여한 뒤 자녀에게 외면받아 궁핍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을 가리켜 상속 빈곤층이라는 씁쓸한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실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진 부양료 청구 소송 10건 중 3건 이상이 바로 이 상속 빈곤층 부모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부모가 가진 내리사랑의 온도와 자식이 마주한 현실의 온도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법의 문을 두드려도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갑습니다. 실제로 18억 원 상당의 농지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버림받은 한 어머니는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효도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현행법상 이미 등기 이전까지 끝나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설령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거나 학대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질러도 다시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몇몇 가정의 불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지난 20여 년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제기하는
부양료 심판 청구 사건은 2008년 162건에서 불과 8년 만인 2016년에는 270건까지 급증했습니다. 효도는 이제 당연한 마음이 아닌 법과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가슴 아픈 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운에만 맡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비극을 막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바로 효도 계약서입니다. 설마 내 자식과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이런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도 계약서는 자식을 불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과 나, 우리 가족 모두를 예측 불가능한 불행에서 지켜주는 지혜의 문서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조건으로 부양의 구체적인 내용과 만약 이를 어겼을 때에는 증여 계약을 없던 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합법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효과적인 효도 계약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효도하겠다, 잘 모시겠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달 생활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병원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최소한의 방문 횟수 등 부양의 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했던 재산을 즉시 반환한다는 계약 해제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인식 전환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상속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은 자식의 몫이 아니라 나의 남은 수십 년 인생을 책임져야 할 최후의 보루이자 나 자신을 위한 노후 자금입니다. 안타깝지만 경제력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조차 존중받기 어려운 것이 때로는 냉정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결국 자식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는 부모가 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내 노후를 내 힘으로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해야 자식과의 관계도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꼭 돕고 싶으시다면 전 재산을 한 번에 넘겨주는 위험한 선택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자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거나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매달 용돈처럼 지원하는 방식도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로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균형 잡힌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고 불편한 돌 하나를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겪게 될 현실이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가슴 깊이 지키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노후만큼은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굳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상속 빈곤층 이라는 비극적인 단어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그것은 자식에 대한 불신이 아닌 지혜이며 나와 내 자식 모두를 위한 진정한 사랑의 마지막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다른 지혜로운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운 오늘이 평온한 내일을 만듭니다.